원격 진료나 치료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왜 우리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가까운 도시에서 더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게 원격으로 진짜 메타버스랑 공간 안에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편리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해야 될 좀 과제들이 많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네. 있고 그러합니다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일반적인 그 진료에 대한 원격 의료는 금지하고 있지만 상간벽지라든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병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는 원격 의료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네. 이렇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이렇게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하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받을 수 있는 이렇게 전화 진료 가능했었죠. 그것도 하나의 원격 의료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었고 이렇게 이웃한 그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 원격 의료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메타버스가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행위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원격 의료의 종류가 되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원격 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두 가지 관점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부분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관심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메타버스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 스터디 모임도 구성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잘 연결되면서 과학기술과 법과 제도와 의료 서비스와 그리고 관련된 그 분야와 기관에서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갖춰가리라고 예상합니다. 아마 말씀 중에 조금은 포함이 된 것도 같은데 의료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중요성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그 플랫폼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플랫폼이 제대로 정착된 이후에 그려볼 수 있는 청사진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플랫폼이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담아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앞서 제가 기술적인 요소와 그리고 법제도에 관련된 부분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해서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될 경우를 예상을 해서 또 다른 부분도 좀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 사고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의료 사고가 생긴다든지 뭔가 특이한 다른 일이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되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다른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의료 사고나 의료적인 부분에서 크게 위험도가 낮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여기 대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환자의 건강을 돕는 기술이 되고 서비스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